7월 21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상승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긍정의 시그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 상당한데요. 다음 주에도 FOMC 있습니다. 여기에서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텐데 시장이 이렇게 좀 실망할 만하면은 기대할 요인들, 이 희망의 불씨를 싹 이렇게 틔워주고요. 또 너무 기대를 하면은 약간 좀 차갑게 돌아서고 그렇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투자자들과 밀고 당기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변국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한중일 가운데 우리 증시 가장 좋았는데요. 일본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 일본은 상승 탄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오늘 장에서 0.4% 정도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어제 장에서 워낙에 강했습니다. 27,000원 선을 단숨에 좀 뛰어넘어가지고요. 오늘 장에서는 이로 인한 피로감도 있었고 또 일본 내부적으로도 코로나19가 재차 확산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익 매물도 좀 출회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경계감이 있어서 오르긴 올랐는데 오름폭이 제한됐다라고 현재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27,803엔 선에서 거래 마무리됐고요. 일본 증시 장중에 변동성이 크지도 않았습니다. 갭상승 출발해서 약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패턴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중국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상해종합하고 심천 쪽이 나란히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개발은행 쪽에서 상해 봉쇄 등을 이유로 해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에 5%에서 4%로 내려잡았습니다. 재차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이 이 일본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해종합 저점을 더 낮추고 있습니다. 0.8% 정도 하락하면서 3,278포인트 선 부근 오가고 있습니다. 이 중국 증시는 3,300만 가면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어서 심천 쪽, 이 심천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한 0.8% 정도 나옵니다. 현재는 0.79%가량의 마이너스권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후반 들어서 낙폭이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에 강하다가 한시 구간대 하락으로 전환되더니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장 변동폭이 상당히 컸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개장 직후에는 1,316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으로 전환돼서 오늘 결국에는 5원 20전의 하락이었습니다. 1,307원 7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포함 4거래를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1,300원 선 근방까지 다시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FOMC 이 정도 이벤트로 시선이 좀 쏠리고 있는 하루였습니다. 지켜보기 장세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다소 잠잠하게 흘러가나 싶다가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붙였던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하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이틀째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해서도 뚜렷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치게 됐죠. 자, 분부동에서 장중에 움직임 보시면 오전장만 해도 2,400선 그 아래 구간에서 이렇게 좀 횡보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상승 탄력을 분명히 더 붙여갔죠. 자, 그래서 장 막판 들어서 거의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장 막판에 종가 부근에서도 2,400선에서 종가 탈환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오늘 장 종가는 정확히 2,40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요. 자,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가 주요하게 시장에 반영된 하루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이 1,000억 원 정도 매도가 더 많았고요. 개인도 3,000억 원 이상 뚜렷하게 매도 우위였습니다만 외국인이 이렇게 사들였죠. 자, 그래서 외국인이 4,3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하는 업종이 확실하게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은요, 역시 전기 전자입니다. 1.7% 넘게 상승이었죠. 반도체 투톱과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거래소의 시총 1위부터 3위까지 여기 속한 종목들이 모두 강세였으니까 역시나 업종 지수의 흐름이 가장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종이 목재도 1.58% 뚜렷하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학업종도 강한 모습이었는데 여기 속한 LG화학이 대표적인 종목이죠. LG화학이 제린옐런 방한 소식 나오고 나서부터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급등세를 또 보여주면서 화학업종의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결국 업종지수 자체가 1.5%가량 상승으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자, 이 밖에 유통과 또 섬유의복까지 1.2%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거래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코로나19 관련된 제약바이오와 또 진단키트 제품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요새 좀 너무 올랐죠. 자, 그래서 오늘장 보시면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는 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의료 정밀과 의약품 업종이 뚜렷하게 밀리는 흐름이 확인이 됐죠. 자, 그중에서도 의료 정밀이 오늘 크게 밀렸습니다. SD바이오센서 같은 진단키트 대표적인 종목이 크게 밀리면서 이쪽에 업종지수 약세를 이끌었죠. 자, 그래서 의료 정밀은 거의 4%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이 밖에 의약품 쪽에서도 1.57% 뚜렷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 밖에는 0.5% 안쪽에 낙폭을 보여주는 흐름이었는데 통신업종 0.48% 내렸고요. 전기가스와 보험업종이 0.1%대 제한적인 낙폭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죠.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큰 걸림돌은 없이 나란히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특히 어제 다소 부진해서 그런지 오늘은 2%대 강세가 나타나는 흐름이었죠. 자, 종가상으로 보시면 삼성전자 2%가 넘게 올랐습니다. 2.15% 오르면서 61,8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장은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만 상승 탄력이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102,500원에서 0.5%가량 끌어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 전지로 가보시면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LG화학 방문 소식 나오고 나서 이 한미 배터리 동맹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커지고 있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굉장히 훈풍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분명한 상승이 오늘장 연출이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1.69% 올렸죠. 39만 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LG화학이 게다가 오늘은 바이오 원료를 적용한 친환경 인증 제품 이런 이슈도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급등세로 거래 마치게 됐죠. LG화학 보시면요. 시총 순위도 좀 올리는 모습 5%가 넘게 급등하는 하루였습니다. 56만 9천 원에서 장 마감을 하게 됐고요. 삼성 SDI도 이쪽도 올랐습니다. 삼성 SDI 전장 대비 1.43% 오르면서 56만 7천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도 이어서 보시면요.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 숨죽이면서 역시 바이오 대표주들도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파란불 들어왔죠. 0.73% 밀리면서 81만 7천 원 오늘장 종가 확인됐고요. 아래쪽에 조금 더 내려가 보시죠. 셀트리온도 확인해 보시면 이쪽도 역시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은 전장 대비 0.8%, 이쪽도 1% 조금 안쪽으로 밀리면서 18만 2,500원에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 주들도 보시죠. 요새 나스닥 훈풍에 따라서 이쪽 분위기도 괜찮죠. 오늘장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네이버도 올랐고 카카오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네이버 보시면 1.83% 올리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2% 가까이 올랐고 카카오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0.4% 그래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동차 보시죠. 현대차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잘 나왔죠. 자, 그래서 장중 뚜렷한 강세가 나왔다가 1시에서 2시 구간 지나면서 이쪽에서는 상승폭을 모두 줄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요새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해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 종목들 종가 상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대차가 정확히 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18만 9천 원 어제장의 종가와 동일했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기아도 보시면요. 상승폭 좀 줄었죠? 0.49% 그래도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아래쪽에 현대 모비스까지 확인해 보시죠. 현대 모비스 보시면 전장 대비 0.23% 올렸습니다. 강보합 수준에서 21만 9,500원이 오늘장 종가가 됐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 밖에 삼성물산, 요새 다시 좀 올려가는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닷새째 하락이 없고요. 특히 오늘장에 강세가 나왔죠. 전장 대비 보시면 2%가 넘게 올랐습니다. 11만 8천 원에 거래 마쳤고, 그리고 철강 대장중인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2% 가까이 올리면서 오늘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현대차의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 이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거래소의 특징주 지금부터 묶어서 좀 보겠습니다. 현대차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역대 최대치로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판매 물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라든지 SUV 차량 이쪽에서 판매 믹스가 좀 개선이 됐고, 게다가 이 우호적인 환율 효과 이쪽까지도 덧붙여지면서 호실적인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장막판에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자, 이보다도 오히려 자동차 부품 쪽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현대 위아와 현대 모비스 모두 강세로 거리를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센트럴 모텍 이런 종목은 특히 테슬라 관련된 이슈도 붙으면서 6% 넘게 뚜렷한 강세가 나왔죠. 자, 그리고 이 밖에도 넥센타이어 그리고 DIC 그리고 코스닥 종목입니다만 현대공업이나 아니면 성화이텍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이쪽은 무려 나흘 연속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뚜렷한 상승 오늘장에서도 나타났죠. 0.5% 올렸습니다. 포인트로 4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거래 대금은 7조 원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오늘장 종가 800포인트에 근접하는 흐름이었죠. 795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통의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거래소와 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오전에 보다 역시 확실히 오후장으로 가면서 점차 탄력을 붙여가는 흐름, 이렇게 장중의 움직임 보시면 분명하게 나타나죠. 장 막판에 거의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의 800선에 근접하면서 795포인트에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개인도 매수세가 붙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외국인이 사들이질 않고 있죠. 자, 보시면 기관이 349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이 457억 원 정도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723억 원 매도 우위가 뚜렷하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제약바이오부터 먼저 짚어보시면요. 이쪽 확실히 코로나 관련주들 잠잠해지면서 제약바이오도 좀 쉬어갔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형제들부터 보시면요. 이쪽 방향이 조금 엇갈렸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4% 이쪽 뚜렷하게 내렸습니다. 6만 9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은 그래도 소폭이나마 좀 올렸죠. 0.6% 올리면서 8만 9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가운데 위치한 HLB 보시면 어제장만 해도 이 HLB 리보세라닉 관련된 이슈로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바로 좀 내려왔습니다. 2.49% 내려가면서 41,1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위치한 알테오젠 반대로 이쪽은 소폭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0.7% 올리는 흐름이었죠. 66,3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요새 강했던 진단키트주 그 중에 시젠이죠. 오늘 코로나 관련돼서 강세를 그동안 보였던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여주면서 이쪽도 역시 두드러진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시젠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크게 내려갔죠. 전장 대비 무려 6.5%가 내려가면서 급락하게 됐습니다. 43,150원에 오늘장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차 전지로 가보실까요? 에코프로 BM 보시면 어제장에 좀 흔들리더니 오늘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시총 1위 자리까지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죠. 자, 보시면 전장 대비 4.64% 이쪽 뚜렷하게 올랐습니다. 강세 보여주면서 11만 5천 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LNF 같은 종목도 2분기 호실적 전망에 어제부터 강세 이어갑니다. 오늘도 보시면 전장 대비 2% 넘게 올리면서 22만 4,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조금 내려가 보시죠. 전해질 종목인 첨보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첨보도 보시면 전장 대비 0.18% 그래도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고 조금이나마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강보권에서 22만 8,900원에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게임주들도 보시겠습니다. 게임주들은 뭐 큰 움직임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카카오게임즈 0.19% 소폭 올렸고요. 펄어비스 1%대 오름세, 아래쪽에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위메이드까지도 소폭 상승으로 0.63% 올렸죠. 그래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 요즘에 흐름 괜찮죠.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요즘에 콘텐츠주들의 열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쪽 연수적인 상승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지만 상승 탄력 아주 강하지는 않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0.6% 올랐고 CJ ENM이 0.2% 소폭 상승에 좀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더 강한 모습 계속 이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실적으로 주가 탄력 워낙에 좋게 나오고 있는 에코프로 연속적인 상승을 계속 가져가더니 오늘은 그래도 숨을 잠시 골라갑니다. 1.8% 내려가면서 88,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까지 사흘째 7만 명대 기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확산세에 따라서 정부가 학교에서의 원격 수업 확대를 독려를 하게 되니까 원격 교육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는 죽고 원격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유난히 가겠죠. 자, 보시다시피 거래소에서 비상교육과 대교 같은 종목이 눈에 띄었고요. 코스닥의 종목에 메가임디 같은 종목 상한가까지 거래 기록이 되면서 오늘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 밖에도 YBM넷이라든지 애니능률, 아이스크림에듀와 아이비 김영같이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10% 안팎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에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원격 교육이라 재택근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강해지다 보니까 오늘은 또 이 메타버스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이어서 확대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몇몇 크게 움직였죠. 캐리소프트 20% 가까이 올랐고요. 신화 인터때 AR 기기 관련된 종목입니다. 20%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5,600원대에 거래 마쳤고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MP 같은 익숙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10% 안팎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선물 9월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확인해 보실까요? 선물 없이 오늘 바로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